충청 대망론, 윤석열 전 총장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청이다라고 뿌리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뉴스를 필두로 오늘 주요 대권 주자와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현충원을 방문해서 낸 메시지부터 들어보시죠. 꽃다운 나이에 순국하신 분들, 이번이가 뭐. 국가를 위해 순국하신 젊은 그 영령들의 정말 진심으로 애도하고, 제가 60평생을 살아왔지만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가운데 이 독특한 큰 한 줄기의 흐름은 안보,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과 애국 장병과 우리 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이 행보가 큰 줄기인 것 같아요. 어제 행보도 그랬죠. 맞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대선 출마 선언문의 가장 앞부분에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죠. 그만큼 어제도 민생 투어의 첫 행보를 이제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그 카이스트를 들리기 전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대전 현충원에 들려서 사실 안보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들을 묘소가 있는 곳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메시지를 냈는데, 결국 어제 제가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 탈원전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민생 투어의 첫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탈원전 관련해서 탈원전이 단순히 정책 비판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게 탈원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어제는 이제 그럼 탈원전을 하는 게 왜 카이스트고 왜 대전을 갔느냐를 설명할 때, 결국은 그 전에 이제 대전 현충을 들려서 안보 이미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평도 포격 사건 희생자 묘비를 찾아서 눈시를 붉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탈원전 행보가 이제 왜 중요했냐면, 결국은 자신을 정치로 불러낸 것 자체가 원전 탈원전 관련 이제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압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탈원전 관련된 만민 공동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제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도 조우를 했죠. 물론 저것이 중도 탈진보 행보다까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왜 하필 카이스트에 가서 탈원전을 했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충청 대망론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에 이제 대선 공식이 몇 가지가 있죠. 승리 공식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몰표 없이 당선된 대통령 아무도 없죠. 또 하나가 뭐냐면 충청도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다 당선이 됐었죠. 여태까지 대통령 당선자 중에 충청도에서 이긴 자가 다 당선됐었다? 그렇죠. 다 당선이 됐었죠. 충청도 이겼던 이제 후보들이.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서울 출생이긴 하지만 지역의 몰표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충청도에서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달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하고 다음날 국회 기자회를 찾아서도 사실은 충청 지역 언론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충청 지역 언론이 간담회를 따로 열어서 거기서도 내 뿌리는 충청도다 이런 걸 강조해서 충청 지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생 행보가 시작이 됐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재명 기자가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하나 흥미로운 분들 분석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일 윤석열 전 총장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집권하면 탈원전 정책을 뒤집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와 분명한 선을 긋은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문적인 장기간의 검토와 국민적인 이런 합의를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었어야 하는 이런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성급하게 졸속으로 시행된 정책이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의 과거 이 발언 때문이죠. 우리만 그기로 운전을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세계적인 주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위험지역이라는 반경 300km 안에 15만 명이 기억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30km 내에 부산, 울산, 양산 시민 340만 명이 살아요.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뭐 아마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최악의 이런 사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부산 시민들은 머리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하나 달고 사는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산 시민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전주혜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때 영화 판도라를 보고 나서 한 말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원전은 그렇게 영화처럼 무섭지 않다, 위험한 거 아니다라고 한 게 혹시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한 편 보고서 이렇게 시작한 졸속 아니냐라는 비판인 겁니까? 그런 면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화 보고 이런 탈원전 정책을 수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발언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뭐 첫 번째는 그런 좀 문 대통령에 대한 좀 그런 간접적인 그런 비난, 뭐 이렇게 국가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영화 한 편 보고 할 수 있냐, 뭐 이러한 이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이제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의 뭐 화신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탈원전을 가장 앞세우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또 서울대 그 원자력 그 공학과 교수님도 또 만났고 또 어제 대중 카이스트 가서 또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탈원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탈원전이 결국은 탈원전으로 인해서 본인이 또 굉장히 검찰에서 엇박을 받고 그래서 좀 사표를 낸 것이다, 사퇴한 것이다. 지금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 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예. 탈원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법사위에서 뭐 박범계 장관도 상대로 질문하셨고 추미애 장관도 법사위에서 불러내셔서 네. 질문하셨잖아요. 네. 윤 전 총장의 지금 주장은 그 탈원전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월성 1호기 네. 검찰에 대한 현 정부의 압박이 시작됐다. 결국 내가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윤 전 총장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현안이 법사위 현안이었잖아요. 법사위에서 직접 이 현안 다뤄보셔서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 뭐 채널 A 사건이랄지 뭐 이런 사건 할 때도 물론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사위 나오면 이제 뭐 그런 불만을 얘기를 했지만 법사위원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그 당시에 느꼈던 거는요. 11월에 월성 1호기 예. 그 경제성 조작 사건, 경제성 저평가 사건을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거를 검찰에 그 수사 기록을 이첩을 했죠. 예. 예, 그 이첩한 거는 뭐 최종 감사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법률에 그렇게 감사원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인데요. 그때 굉장히 그 법사위원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로도 압박감이 심해졌다고 느껴지는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법사위 현안 질의 11월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 뭐 총장한테 내려가는 돈이 중앙지검에 잘 안 내려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법사위 질의 시간에 얘기를 꺼내니까 추미애 장관이
다른 어느 그 여당 법사위원님이 이제 얘기를 꺼내셨고요. 그랬더니 추 장관이 정말 그 좀 약간 서로 교감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 11월 중순에 그 특활비 검증을 하러 대검과 그리고 헌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그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 사건에 대해서 정권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제가 법사위에서 느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 국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국면이 됐던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에 또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영화 한 편 보고 결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 같은 해석과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수립된 정책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